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 인재주입니다. 만 18세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과 출마 자격이 주어진 데 이어서 만 16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법까지 개정됐습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그들만의 정치적 요구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0대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온 고등학생 이건웅 군과 청소년 인권 확대를 위해 함께해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신강엽 소장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신소호 장관은 제가 몇 해 전에 예멘 난민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학생들의 인권 확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좀 도움을 주고 계셨나요? 이 왓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왓이라고 하는 게 제주 사투리로 터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 도민들한테 이것이 우리 권리다라는 걸 널리 알리고 있는 그래서 연구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러니까 인권 운동도 하고 있는 그런 민간 단체를 저희가 인권연구 왓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좀 주셔야겠네요, 앞으로는. 예, 당연히 저희가 청소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장될 수 있도록, 증진될 수 있도록 또 여러모로 돕고 있습니다. 이 정치 참여 기회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또 정치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늘어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여전히 좀 아쉬운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학생들이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토론 과정, 이런 광장이나 기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적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인식 개선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뭐쏙 늘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 좀 어른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웅 군은 현재 만 나이가 18살이죠? 네, 맞습니다.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투표해보셨나요? 올해가 첫 선거입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가 맨 처음 하는 투표? 네, 맞습니다. 사실 18살에게 투표권을 주어질 때도 어른들은 고등학생들이 뭘 알겠냐 이런 좀 우려 섞인 좀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더 말이 많을 텐데 이 어른들의 반응 또 주변 또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어른분들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어른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또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학생들도 이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른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또래 친구들은 아까 신강엽 소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제 만 18살부터 이 출마할 수 있게 되니까 앞으로 어떤 청소년들의 일상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도. 아무래도 자신들의 공간들 아직은 그러니까 기존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못 줬기 때문에 훈련이 덜 돼 있긴 하지만 이 참정권이 실제로 보여지고 청소년들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건웅 씨 같은 이제 선진적인 학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기들도 이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아마 그런 기회들은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만 18살부터 이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지난해 말에 이미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번 원래 지방선거 비례 후보로. 도의원 비례 후보로? 네, 도의원 비례 후보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정당도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에 가입도 하시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정치에 뜻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런 사회 문제 현안에 관심을 가진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데요. 이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하는 평화대행진에 참여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렇게 매년 여름마다 대행진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도 강정 해군기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알게 되면서 제 주변에 학생으로서 받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 활동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 한마디면 변화하고 바뀌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런 정치의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비례대표 도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도의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은 많은 일들을 하고 예. 싶은데요. 예. 저희 오늘 얘기 주제인 이런 학생인권 조례도 조금 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저는 좀 있다 생각을 해서 예. 이런 것도 보완하는 활동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주 하면은 환경이잖아요. 예. 이런 자연 생태계. 이런 자연 생태계가 지금 많이 개발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는 정책들을 많이 실현하고 싶습니다. 예. 이 고등학생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게 됐고 또 이 만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생각들 이런 게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예. 미리 언급했지만 기존의 지금 학교 교육 과정이 실제로 학생들이 그 정치 참여권, 참정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좀 이 청소년들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 외국에서 정립해놓은 원칙을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와 같은 극우 정당의 출현을 막고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 원칙을 이제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보이스텔스바우 합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 교육에서 교화시키거나 주입시키는 교육은 금지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논쟁의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건 학교에서도 논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학교에서도 같이 논쟁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수요자 지향성 원칙이라고요. 청소년들이 아까 이건웅 씨가 여러 가지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제가 돼서 그것이 토론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예. 이런 원칙들을 우리 교육 당국이나 우리 사회에서 좀 잘 인식을 했을 때 예.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도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예. 자신들의 욕구도 정치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해서 그걸 구해내 나가는데 큰 주체 세력이 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외국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의 어떤 인권, 그다음에 정치 참여 정도가 외국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 건가요, 그럼요?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뭐 독일 같은 경우가 100이면 우리나라는 아직 0인 겁니까, 그러면? 0이라고 보기에는 예.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아수나로라고 예. 청소년 그 인권 관련 행동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예.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청소년 운동을 진행해온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청소년 인권 관련 그 단체들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이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이렇게 완전히 개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상당수 학교가 교칙으로는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는 허용이 됐는데 교칙으로는 위반이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엊그저께 그 학생인권 관련해서 예.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예. 서울 학생인권조례 혐오 표현 관련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예.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최소한 합헌된 것만이라도 학교 규칙 규정에 좀 적용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부인가 인권위에서 나온 그 관계 담당자는 아직 학교 현장에 그걸 전부 다 수용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번에 청소년의 참정권 부분도 법적인 조항으로 분명히 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그 참정권에 관련된 예. 부분들을 완벽하게 수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걸린다.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학교가 해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안이하게 좀 진행되고 급하게 좀 예. 정치적인 타협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이 부분들이 조금 차곡차곡 좀 정리가 되고 체계가 정립이 되어야 이 청소년들의 참정교육이 좀 더 원활하게 예.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성문 교육감이 이 고등학생들의 어떤 정당 가입을 허용된 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학교에서 교육도 한다 그래서 뭐 좀 변화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왜 정치권에서 만 16세까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까지 바꿨다고 보세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예. 뭐 저희 활동가들이 예.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예. 그래도 점점 성숙하다고 예. 판단되는 나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을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 뭐 표를 의식해서 한 예.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젊은 층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어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부분이 빨리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뭐 고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학교 안이든 밖이든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만드는 활동을 하려면 상당한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 안 학생들 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했듯이 학업량이 대한민국 학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학업량이 OECD 국가 1, 2위를 다툴 정도고요. 이렇게 학업량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사회의 문제를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고요. 예. 또 두 번째 문제는 그건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학교 안 학생들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우리 비청소년 그리고 어른분들의 좋지 않은 시각입니다. 사회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어른분들과 비청소년분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 많이 바라보십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도 많이 느껴봤거든요. 비행 청소년 취급을 합니까? 뭐 거의 그렇게까지 취급하시진 예. 않지만 그래도 예. 학생 나이에는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고 네, 이런 고정관념 예. 때문에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보십니다. 네. 이 고등학생들의 정치차별 폭이 확대된 시점에 두 차례 선거가 연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3월에 개학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러면 새학기 개학하자마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뭔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일단 뭐 당장 주어진 거는 예. 이제 투표소 가서 투표하는 방식이라든지 예. 이런 형식적인 절차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후보를 선택하는 어떤 소양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 이번에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예. 지점들을 좀 심도 깊게 받아들였고 예. 그런 준비들을 잘해서 특히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이제 바로 연이어 예. 오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3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후보를 선택해야 될지 자기 의사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예. 조금 교육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좀 있다는 예. 거죠. 뭐 6월 지방선거 때면은 대통령 선거 때보다 만 18세 되는 학생이 더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그렇죠. 교육을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 정치 참여 의사도 밝히셨고 직접 정치판에 뛰어든 정치 신입 입장에서 볼 때, 네. 자 궁금한 게 요새 대선 양상이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게 가고 있다고 어떤 봅니다. 면에서? 일단은 이게 총선이 됐든 지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이 선거를 할 때는 그 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전 예. 중요시 해야 한다 봅니다. 그 후보 당사자의 인성도 중요하고요. 예. 하지만 지금 대선판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그 선거는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정책을 가진 사람을 뽑는 예.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예. 과연 이번 대선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덜 나쁜 행동을 하는 덜 인성이 나쁜 사람을 뽑게 예. 되는 선거인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보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청소년 코로나19 방역 패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한 데에서 며칠 전에 시도지사를 상대로 이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고등학생들의 집단적인 대응,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 있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직접 헌법 소원을 통해서 혹은 이런 언론 혹은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청소년 시기에 하기 힘든 이런 과중한 학업량 속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예. 보고 있어서요. 굉장히 멋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주변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이 백신 접종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크게 뭐 반항하지는 않은 것 반항하지 같아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사회자님 얘기하셨는데 가처분 소송 했잖아요. 예. 어른들이 좀 주축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청소년들의 학습 욕구도 있지만 어른들도 사실 청소년들에다가 이 미래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방역 패스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 미래와 지금 현재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딪힘이 계속되고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런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안이하게 조금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닌가. 그냥 일단은 건강권이니까 당신들은 이제 미래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미래는 포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좀 많지 않았는가. 그리고 코로나 방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끌고 오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서 예. 실제로 학습금 침해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방역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 좀 더 세심하게 예. 고민을 좀 해보거나 예. 방역 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틀들을 좀 재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결정에 따라서 청소년 방학 패스가 좀 미뤄지긴 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청소년 방학 패스를 좀 강하게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경우에 부딪히는 반대 여론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근데 저는 이게 예. 더 심해지는데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이제 뭐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해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중증도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 이게 데이터화가 돼 있어서 개인정보 통제가 굉장히 쉬운 나라예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 통제를 통해서 전체 국민들을 통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예.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향후에서는 중증 중심으로 조금 해 나가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병증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 쪽에서도 저는 학생들의 방역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이 조금 더 보장되는 방식과 그런 방역 예. 절차들이 좀 더 세심하게 마련되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 2년 동안도 너무 많이 예. 치유됐거든요. 이거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방학 패스가 실제로 더 강화된다면? 강화된다면은 예. 지금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고3들은 예. 그러니까 작년 고3들은 이제 수능을 보려면 꼭 접종을 백신을 해야죠. 꼭 맞아야 예.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뭐 대다수는 아니었지만 예. 이렇게 좀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백신 안 맞으면은 뭐 학생도 아니라는 예.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만약 이런 방역 패스가 좀 더 강화가 된다면 이런 예. 반발심이 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게 이 학생 인권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제주에서 그 고등학생 주도로 제주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고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신 소장께서도 그 학생 인권 조례 만드는데 네. 좀 주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네, 했는데 지지했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 어떤 조례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예. 대한 그 자기 주체성들을 예. 계속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회적 욕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유아청소년인권법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밟으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예. 계속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주입식이라든지 이제 미성숙한 존재라든지 이런 인식들이 계속 유지가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바뀌려면은 이거를 바꾸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거에서 인권이 굉장히 예. 핵심적인 덕목이 되겠다. 그래서 제주 지역 내에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주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예.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충남에 의해서 6번째로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제주처럼 고등학생 주도로 해서 인권조례가 만든 건 제주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제주가 처음입니다. 예, 뭐 그것도 의미가 다른 있는 것 지역은 같고요. 다 교육청에서 예. 나름대로 다 주도를 해서 예. 조례가 됩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제주 학생 인권조례 TF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도민 학생 서명도 받고 뭐 여러 논란 끝에 제정이 됐는데 혹시 그 활동을 같이 하셨었나요? 제가 TF팀으로 활동을 하진 않았고요. 그 예. 제정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예.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뭐 어떠셨어요, 느낌이? 일단 통과되었을 때는 예. 저희가 담고자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담지 못해서 예.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학생들이 직접 청원해서 직접 서명받고 하면서 조례가 통과된 건 전국 최초인 사례인데요. 정말 큰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학생인권조례 TF팀 친구들이 없었으면은 과연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과 이후 어떤 학교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공포되고 시행된 지 아직 1년, 이제 이번 달이 이제 1년쯤 돼 가는데요. 이제 1년 사이에 과연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아주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지만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이제 학교 내 학교 교칙들이 이런 인권 침해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와서 직접 확인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 이제
교육도 좀 받고 하면서 좀 큰 변화들이 있었지만 국공립 학교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인권 조례가 전 가장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중요한 곳이 사립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사립학교들에게 이게 완전 온전히 잘 스며들고 잘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의 조례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따라갈 것 같은데 사립은 좀 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 뭐 시행된 지 1년이 됐고요. 근데 이 조례를 사실 알지 못하는 학생도 많고 또 이 학생 조례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기간이 짧은 것도 있습니다만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갑자기 좀 도입된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 주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의 세부 운영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외부에서 지금 도교육청에 던져진 측면이 좀 있어서 아마 제도나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교육 공무원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좀 고민할 시간들이 좀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이 조례 제정 과정에 반대가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뭐 반대 주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때? 이게 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성소수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성별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학생인권 조례 그 발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 발의로. 거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저희랑 똑같습니다. 성소수자 젠더 문제하고요. 하나는 뭐냐면 학생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 학생인권 조례도 통과됐는데 저희가 기뻐만 할 수 없었던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 참여 관련된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 부공남 위원장이 중재안을 만들고 찬반이 극심하니까. 그 과정에서 오늘 방송 주제인 학생 참정권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 조금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통째로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사실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는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허용해줬는데 조례에선 그게 빠져버린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선도적으로 학생 참여 부분들을 넣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아직도 어른들은 좀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버리는데 법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원래 그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기만 했다고 하면 지금 학생인권 조례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참여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민주주의 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이나 이런 거에서 주체적인 세력으로 의사결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경험의 기회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거죠. 이 반대 연들 때문에 당초 발의안에서 상당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앞으로 이 학생인권 조례가 보완이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일단 아까 신강엽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그 두 가지가 보완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성소수자 젠더 관련 문구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차별받지 않고 저희가 폭력으로부터 혹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도국장님이 보도국장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고 신강엽 소장님이 소장이란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되고 제가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학생이란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되듯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젠더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문구들이 학생인권 조례에서 빠졌다는 게 과연 그럼 이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라고 저는 그게 문구가 빠질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아까 학생 참여 관련인데요. 학생 인권이면 우리 학생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지켜지고 있고 혹은 어떤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직접 알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창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 정치 참여 이런 부분은 보완이 빨리 될 것 같은데 앞서 말한 어떤 성소수자 차별적인 문제 이 부분은 조례에 담아내려면 또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 이런 거라기보다 일단은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이 되면 성소수자 문제들도 학생들이 어떻게 받을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유연하게 가본다고 하면 어쨌든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주체로서 본인들의 의견을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예. 그걸 실현시켜낼 수 있는 구조가 좀 예. 선결이 되면 이런 굉장히 예. 까다로운 문제를 오히려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거는 오늘 지금 정당 가입하셨는데 어떤 정당에 가입을 하신 건가요? 저는 녹색당에 가입했습니다. 그 정당을 택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요?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9년도에 정당 가입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나이대에 이렇게 정당에서 평당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청소년을 예. 인정해주는 데가 녹색당밖에 없었습니다. 뭐 민주당이나 뭐 이런 국민의힘 같은 타정당은 전부 다 청소년은 예비당원으로 소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평당원으로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이런 정책 결정 과정, 당내 정책 결정 예. 과정에서든 이런 당직 선거할 때도 참여의 권리를 주고 투표권도 주고 피선거권도 당내에서 예.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제주 아까 환경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제주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환경을 위해 활동을 하고 소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정당이 녹색당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녹색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학생들의 어떤 인권도 보호하고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제주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청소년 아까 맨 처음부터 지적됐듯이 이 논쟁의 공간, 그러니까 토론의 공간이 조금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주제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해요. 니네가 얘기를 해더라도 요거만 해.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예. 아직은 어리니까 요거 정도만 안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기계적인 중립을 너무 강조한다는 예. 거예요. 아까 보이스델스 바흐 협의회에서도 예. 사회적 논쟁이 우리 안에서도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논쟁을 사회가 좀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인식 전환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청소년들도 조금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그런 토론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결집된 게 실행되고 있는 경험이 많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할지 말지 이제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자주 축적하게 되면 사회에 나와서도 이런 민주적 토론이나 참여 정치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나 자기 의견을 표현할 근데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치권에서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를 확대한 게 어른으로 인정을 한 건데 막상 만날 때는 아직도 아이 취급하는 건 맞습니다. 모순되는 상황인데 사회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지금 학업량, 학교 안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학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이 되려면 학생들의 이런 정신적인 보호도 필요한데 그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그 자살을 생각한 이유가 1위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고요. 2위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진로와 미래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로와 미래를 설계해 놔야 대학교에 가기 편하고 대학교에 가야 취직하기 편한 이런 세상에서 과연 학생들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보장도 중요한데 일단 인권이 보장되려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가 먼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학업량이 먼저 줄어든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형식적일 수 있지만 계속 가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다 보면 언젠가는 인식이 개선되는 날이 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도 하나의 주체다.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고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캠페인도 함께 정책이 바뀌고 학업량이 줄어들면서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방향 설정하는데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